안녕하세요. 박경옥입니다. 저는 오늘 은퇴를 위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따뜻한 커피 한 잔 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커피 한 잔 하면서 또 제 얘기를 제 강의를 들으면서 또 메모할 거 있으면 또 메모해서 필요할 때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를 그러면 간단히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남편이 퇴직했습니다라는 책을 냈고요. 그 책을 낸 후에 퇴직 후 이제 미래 설계에 대한 강의를 여러 도서관이나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북콘서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미래 설계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MBC, SBS 또 뭐 유튜브 신사임당 등에서 나가서 그 퇴직에 대한 인터뷰를 했고요. 네. 2021년도에는 한국일보, 동아일보에서 이제 저희 부부가 이제 퇴직 부부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시면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의 순서는 세 가지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럼 은퇴 후 무엇이 달라질까? 그리고 퇴직하고 뭘 하지?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 이막에서 세 가지 체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은퇴 후 무엇이 달라질까? 아직 은퇴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은퇴 후에 뭐 특별히 달라질 게 있을까라고 아직 실감을 못 하시죠. 네, 그렇지만 은퇴 후에는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숫자에 민감하라. 그리고 살던 대로 살면 폭망한다. 네, 그리고 이제 은퇴 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추석에 이제 그 KBS2에 그뭐 추석 특집으로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셨나요? 네, 저는 이제 가족과 함께 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인상 깊었던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대행 가수인 나훈아도 이제 예전에는 올림픽 경기장이나 아니면 잠실 운동장에서 이렇게 큰 무대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온라인에서 이제 그렇게 공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무리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간에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적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변화해 가면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거기서 아, 나도 변화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절실하게 더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태생이라는 신곡에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은퇴 후에 우리에게도 바로 적용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가사를 잠깐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 태생 가사 중에서 제가 이제 은퇴와 관련돼서 가장 인상 깊은 건 거저 와준 오늘과 오고 마는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제가 엄치인데 엄치는 본인은 노래를 잘 부른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좀 괴롭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몇 초만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주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나가죠. 네, 여기서 이제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지만 또 내일이 두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내일이 두렵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준비를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숫자에 민감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퇴직 후 1, 10, 100, 1억, 10억이 달라집니다. 네, 뭐 1이 뭘까요? 네, 1은 일자리가 달라지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전에 주된 직업에서 이제 물러나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시점이 된 거죠. 네. 그리고 10은 이제 집안의 변화가 10가지 이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네. 가정적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져야 되는 시점이죠. 그리고 100은 1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절약해야 될 이제 시점이 바로 은퇴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도 슬기롭게 잘 하고 계시죠? 네. 또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뭘 절약할 수 있을까? 예, 또 이제 수입이 적어지면 사실 또 전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그런 현명함이 또 이렇게 현명하게 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퇴직금을 뭐 1억이나 2억을 받으신 분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분들도 1억이 정말 그냥 그 수입이 없이 쓰기에는 참 금방 나가는 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디에 이제 투자를 했을 경우 이 돈을 참 이 보존하기가 참 어려운 돈이 또 1억 뭐 단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0억은 요즘에 이제 부동산 값이 올라가지고 뭐 또 잘 투자하신 분은 또 10억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10억을 잃으신 분도 있고 10억을 또 얻으신 분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큰 거는 사실 로또처럼 이제 큰 단위로는 어렵지만 우리는 이제 퇴직 후에 그러면은 일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전략할 수 있는지를 저는 찾아보니까 아까 너 자신을 알라와 연관돼서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은 어떤 요금제를 쓰고 있나요? 대리점에 가서 그냥 그 대리점 직원이 권하는 대로 그렇게 사고 계신가요? 예, 저는 이제 나 자신을 알라는 게 내가 한 달에 몇 기가를 쓰고 있고 통화 시간은 뭐 몇 분을 한 300분을 하고 있나? 그 정도 아니면은 그 낮은 단계로 제가 이렇게 그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알뜰 요금제를 쓰고 있고 알뜰폰을 쓰고 있는데 중고폰을 사서 유심을 꽂으니까 그냥 대리점에서는 그냥 뭐 5G로 쓰다 그러면은 85,00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초기에는. 근데 저는 8,500원. 그 10배가 절약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아는 게 정말 일상에서 중요하다.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살던 대로 살면 폭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가 1955년생부터 75년생까지라고 보면 지금 1,800만의 퇴직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해에 약 70만 명이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퇴직 후에 밝은 미래만 있을까요? 아니면은 국민연금 전에 10년 동안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까요? 예, 이제 우리 집의 경우도 남편이 이제 주된 수입을 그렇게 벌어왔는 사람인데 53세에 대기업에서 퇴직을 하고 또 55세에 중소기업에서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4세에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데 그것도 한 100 몇십만 원 되잖아요. 그럼 그 국민연금도 물론 이제 그거 갖고 생활이 힘들지만 그 퇴직 후에 10년 동안에 어떻게 이 수입을 만들 것인가 이게 최대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은퇴하면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차처럼 갑자기 밟으면 그렇게 차가 고장 나고 또 고쳐야 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은퇴를 하면 균형 잡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주된 직업에서 쏟아부었던 에너지를 멈추고 네. 지금 이제는 집으로 돌아와서 몸과 영혼이 이제 제자리를 찾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또 이렇게 음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냐? 또 가족과 시간을 안 보내다가 이제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 간에 이제 역할 분담도 해야 되고 가족 간의 균형 맞추기가 필요해요. 네. 그리고 또 고정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네. 예전에 이게 좋다고 생각했던 그런 거를 다 한 가지씩 질문해 보고 의심해 보고 '정말 그런가?'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이 브레이크 밟았던 걸 점점 더 이렇게 고쳐 나가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인제 은퇴 후에 주로 인제 생각은 뭐 저도 인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해외여행도 다니고 크루즈를 타고 막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사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해외여행은 한번 갔다 왔지만 사실 뭐 크루즈는 이제 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또 우리의 기본 욕구잖아요. 근데 시간이 많다고 다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퇴직 후에 이제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등산, 낚시, 골프를 해보죠. 그렇지만 뭔가 허전한 게 있어요. 이게 생산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심리학회가 발행하는 성격과 사회 심리학 저널의 그 논문에 따르면 자유시간 2시간을 넘어가면 행복감이 정체 상태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하루에 5시간 이상의 자유시간이 있으면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뭘 할까? 은퇴 후에도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과다한 자유시간은 독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이 있고 생산성 있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직하고 뭘 해야 될지, 저는 주로 이제 2016년도부터 50플러스 캠퍼스와 50플러스 센터를 다녀서, 거기서 배우고 또 익히고, 네, 또 제가 강사가 되기도 했어요. 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또 교류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기술직, 관리직, 공무원, 군인, 자영업자 있는데 사실 군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이제 드물죠. 왜냐하면 자기 일을 하기에 바쁘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몇 년을 걸쳐서 이렇게 관찰해 보면 기술직이었던 분들은 또 재취업이 그나마 잘 되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관리직으로 있었던 분,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에서 인문계 쪽, 상경계 쪽 전공하신 분들이 좀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은행에서 지점장으로 계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정권회사의 간부급들, 그리고 대기업에서 이제 관리직으로 계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 이제 동성업계에 재취업이 안 돼요. 이제는 그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무도 써주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무원 있었던 분들은 연금을 받으니까 이제 그래도 좀 안정적인 이런 게 생활이 되니까 또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퇴직하고 뭘 하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퇴직하고 뭘 할까라는 고민에서 아까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고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시기를 거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1-2년 정도는 이제 좌충우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나의 방향이 뭐 산으로 갈 것인지 바다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쪽으로 뭘 잘하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현실을 인식하고 행동을 하는가, 이 부분은 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인제 그 남편이 퇴직 후에 이사를 하는데 베란다에 인제 그 남편이 예전에 그 이렇게 연결되었던 그런 분들의 그런 명함이 200장 이상 쌓여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퇴직하고 난 후에는 그런 명함들을 그 전화번호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인제 그분들한테 기댈 수도 없는 거고 인제 홀로 독자적으로 서서 인제 수입을 창출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또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또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인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공유하는가. 예. 제가 인제 50 플러스에서 이렇게 많은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강의만 듣고 나가면 별로 이렇게 정보가 교환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 원의 행복이라고 이제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만 원의 행복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좀 더 세세한 그런 정보가 교환될 수 있거든요. 예. 우리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서로를 인제 이렇게 다독여 주고 또 힘을 주는 그런 정서가 또 교류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퇴직하고도 또 할 수 있는 일이 또 많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 그런데 여러분의 그럼 퇴직 유행은 어떤 것인가 제가 궁금해지네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주식에서 이제 2020년부터 우리가 주식이 또 활성화돼 가지고 주식에서 또 재미를 보신 분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자 소득은 사실은 뭐 거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예금 소득은 뭐 0%, 1%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웬만큼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자 소득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퇴직금도 있고 개인연금, 부동산 임대소득도 있겠죠. 그리고 기농이나 전원주택 살기가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자연인 되기.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이 그 50대 이상의 남성들에게 그냥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그런 인기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퇴직 후 본인과 가족의 대응책을 찾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뭐야 남성 가장만 있는 게 아니고 여성 가장도 있고 또 1인 독신으로 또 퇴직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혼자서도 또 대응책을 찾아야 되겠죠. 네, 각자의 그 상황에 맞게 이제 퇴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주식이나 리츠, 펀드에 투자하는 분들 있죠. 네. 잘하신 분들은 물론 이제 거기서 수익을 얻고 재미를 보겠죠. 근데 이제 지급이 될 정도로 하고 있는지 지급이 될 정도로면 하루에 6시간, 8시간을 이렇게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또 이게 수익이 올라온다고 해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멘탈이 있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막 머리 뒷목 잡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이게 건강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그 스트레스 쌓이는 일 중에 하나라고 네,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걸 견딜 수 있다면 또 일단은 또 수익 창출이 되니까 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데 이미 뭐 퇴직 전에 또 준비하신 분들 요즘에 제가 이제 그 북콘서트에서 보면 20대, 30대 그렇게 이제 청년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수입을 얻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경험해 보면 홈택스, 렌트홈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샀을 때 이게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지,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는지 이런 거를 잘 계산하셔 가지고 수익률을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정책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2017년도에 시작했는데 2020년도에 임대차 3법이 이제 통과되면서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현명한지 아닌지도 좀 많이 판단하셔야 되고 세금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이제 부동산 계산기 이런 것도 두드려 보셔 가지고 세금 나가는 걸 이제 계산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본인이 계속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제 세금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세무사한테 맡기면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은퇴 후에는 정말 인터넷에 익숙해지고 전자정부를 활용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또 전원주택 자연인이 되고 싶은가? 뭐 될 수 있죠. 제가 아는 분은 인제 귀농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난 서울이 너무 싫다. 이제 더 이상 서울에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이제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농업진흥센터에서 이 1 년짜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인제 그분은 참가해 가지고 1 년을 인제 이렇게 사계절을 다 겪어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인제 전세를 얻어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수입이 올라오기는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겨울에 한 3 개월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요. 네. 그런 부분도 인제 감수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제 전원주택이 살기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전원주택을 인제 뭐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뭐 이제 가격이 얼만지도 보고 또 안에 뭐 내부 구조도 이런 것도 보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인제 전원주택을 보는데 거기서 볼 때 한 가지 의문은 왜 저렇게 멋지게 집을 이렇게 꾸며 놓고 팔려고 하는지 매물을 왜 내 놨는지 그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인제 저도 여성이지만 여성들이 전원주택에 왜 살러 가는지 자기의 삶의 철학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남자분들은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을 정말 선호하는데 모두가 자연인이 될 수는 없겠죠. 그게 로망이지만 내가 직접 그렇게 살려면은 사실 그렇게 행동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기타 소득이 있는데 기타 소득에서는 뭐 제가 이제 하는 이렇게 강사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 50%에서 또 이렇게 보람 일자리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삼수를 해 가지고 3년 만에 이제 보람 일자리를 아침 오전에 8시 부터 오전 11시 까지 제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또 조금씩 소득이 나오면 뭐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이렇게 인제 그래도 다달이 이제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튜브를 열심히 하시는 분은 또 유튜브에서 소득이 얻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뭐 택배나 배달을 통해서도 또 수입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제 아까 얘기했듯이 또 펀드나 주식을 통해서 목돈을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연간 소득을 이렇게 흐름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인제 1인 지식 창업이 있습니다. 저도 인제 1인 지식 창업 쪽으로 주로 지금은 공부를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가족이 인제 그 가장이 인제 퇴직을 하고 나서 지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돼요. 어 우리 집의 경우도 인제 남편이 퇴직했을 때 대학생 아들이 2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교육비를 지출하려고 인제 좀 고민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남편이 퇴직 후에 또 30년 이상을 이제 어 수입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이 돈을 써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이 빠졌을 때 그 아들하고 얘기했는데 근데 아들은 음 "그래도 어머니 대학은 보내 주셔야죠."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인제 그 교육비에 대한 지출에 또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또 몇 년 되니까 또 인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럼 결혼했을 때 얼마를 이제 뭐 보조를 줄 수 있는지 얼마 이상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기대를 하지 않게 인제 또 나름대로 그 자녀들이 스스로 인제 일을 쓸 수 있게 이렇게 지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뭐 또 창업이나 아니면 자영업을 한다고 또 독립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너무 부모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지금 100세 시대인데 부모 자녀가 서로 이렇게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거리두기가 정말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인생 2막에서 인제 세 가지 체크 사항이 있는데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네.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 어떤 마음으로 있는가?' 이것이 인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 여러분 집에 계신가요? 집에 계시면 밥은 누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거지는 누가 하고 있어요? 예. 저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인제 은퇴 후에는 이 매일 만나는 매일 해야 되는 이 사소한 일들이 아주 중요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역할 분담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남편이 한동안은 인제 그렇게 쉴 때 아내가 또 이렇게 새로운 또 이 네트워크를 찾아서 또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시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제 폴리텍 대학이나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대학원 저는 인제 남편이 퇴직 후에 대학원을 네 졸업을 했고요. 남편은 4 년제 네 사이버 대학을 또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서 또 사회에서 또 필요한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또 중부나 동부, 북부 기술원 이런 데서는 거의 돈 들이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50% 캠퍼스 제도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 이모작 학교에 다니면서 나의 방향을 또 찾아볼 수 있고 인생 학교에서 여러 가지 또 나의 삶을 또 모색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인제 찾고 있는 중인 분도 있는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대박이나 동종 업계 재취업은 꿈이라는 거죠. 제가 인제 "오늘 남편이 퇴직했습니다."라는 책에도 이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썼는데요. 정말 재취업은 예전의 그런 월급으로 재취업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상은 정말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럽다라는 의미 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우리가 날씨가 변화하고 기온이 변화하고 그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여름에 화려한 꽃이 피고 무성했던 시기였던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가 좋은 열매나 씨앗을 맺을 수 있는 시기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네. 가족과 같이 계신가요? 그러면 가족과 같이 있는 시간을 조금 줄이세요. 네. 그리고 옛 직장 동료, 학교 동창들과 같이 있는 걸 그렇게 썩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낯선 사람이나 약간 아는 사람들을 같이 만나서 새로운 자극을 받고 또 새로운 기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남편도 이제 낯선 사람에서 약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 새로운 또 일을 찾게 되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어, 또 얘기를 해드릴 거는 이제 우리가 퇴직 후에 사람을 만날 때 친절한 사람,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기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혜도라는 분이 이제 타로 마스터인데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기인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1분만 만나도 기인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10분을 만나면 감동이 밀려온다고 해요. 네. 혹시 저도 이런 10분을 만나서 감동이 밀려왔으면 하는 네, 저희 바람입니다. 제 강의를 듣고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어 하는 이제 그런 욕심이 생기네요. 네. 그리고 또 1시간을 만나면 '이 사람과 만나기에 이렇게 헤맸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요. 근데 또 신기하게도 은퇴 후에 우리는 기인을 만나는 게 쉽지 않고 사실은 사기꾼을 더 만나기 쉽죠. 사기꾼이랑 기인이랑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이 세 가지 1 분, 10 분, 1 시간 이런 인제 경로를 거치는 거죠. 근데 사기꾼인지 기인인지는 4 번을 만나서 1 대 1로 만나서 같이 밥을 먹어 보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만나는구나.' 아니면 '나한테 도움을 주려고 만나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밥 사는 데 돈 쓰는 거 이제 그렇게 아까워하지 마시고 한 4 분을 만나 보세요. 자, 세 번째. '나는 지금 여기 어떤 마음으로 있는가?' 예. 제 강의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죠? 네. 그리고 또 미래 설계에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 듣고 계신 분도 있죠.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는 이제 내 길을 찾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시죠. 네. 근데 저는 어떤 강의에서도 강조하는 게 이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강의도 있네.'라고 슬쩍슬쩍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여기서 내가 나의 삶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걸지 아까 제가 첫 번째 거기서 이제 커피하고 메모지 이렇게 사진을 넣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메모도 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죠. 어떤 제 강의 아니고 다른 강의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은퇴는 위기지만 나를 바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나를 바꾸려면 4 가지가 필요한데요. 용기, 판단, 실행, 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기는 퇴직 현실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판단은 '아 내가 이제 이 집을 완전히 아파트를 바꾸고 빌라로 가야 되겠어. 이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겠어.' 눈에 보이는 걸 바꾸지 않으면 생각도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단호하게 실행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쉽진 않아요. 저도 인제 퇴직 인터뷰를 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좁은 집으로 바꾸게 됐어요?"라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바꾸지 않으면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꿨습니다. 그리고 운은 인제 또 거기서 오는 그 실행 후에 받쳐줄 수 있는 운이 필요한데 제가 인제 책을 쓰려고 인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또 우리 책 쓰기 선생님이 저를 도와줬고 제가 목차를 만들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이제 또 보여줄 수 있고 그분들이 저한테 또 조언을 해 줘서 좀 더 또 세련된 목차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 게 저는 다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은퇴 후에도 희망이 있죠. 은퇴 후에도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활력 있게 젊게 사는 비결이 바로 은퇴 후에도 우리가 어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또 삶의 세계가 확장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자신의 성장을 하면서 뿌듯하고 또 일에서 수입을 얻는 게 가장 또 큰 즐거움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전문가의 길로 가는 사례. 우리가 큰 수입보다는 이렇게 꾸준히 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정말 큰 이제 이게 능력이자 성장이죠. 네. 그래서 이게 과거의 괴로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직장에 다니는 것도 참 쉽지는 않잖아요. 엄청나게 그 정글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은 거랑 마찬가지죠. 거기서 인제 획득된 능력으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이제 전문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인제 그 전자책 출판하는 거를 배웠는데 그게 그분이 인제 차성기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자기 그런 전문 지식을 이렇게 책으로 전자출판으로 펴내는 걸 보고 참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의 인생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자신을 제대로 인정할 수 있다. 그게 인제 저는 오늘 남편이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인제 남편 퇴직 후 아내의 경험을 이제 책으로 쓴 거죠. 네. 그리고 경험이 수입이 되도록 SNS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인제 스마트한 미래 설계를 준비해서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6 가지로 인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또 다음에 인제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이 또 저를 만나고 그런 찬스가 있고 또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체인지 변화가 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마무리로 인제 은퇴를 위한 3 가지 질문했는데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퇴직은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은퇴는 위기지만 또 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네.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은퇴 후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남과 자신을 재산과 수입을 비교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자산보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배우고 실천하고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행복은 52대 80 이라는 말을 믿습니다. 내가 쪼금 더 상대방보다 쪼금 더 주는 거죠. 너무 많이 주면 또 본전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52대 48로 '내가 좀 더 베푼다.'라고 생각하면 퇴직 후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인제 아까 그 뭐야 나훈아의 노래 그 가사에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엄치지만 또 한 번만 불러 보겠습니다. 그저 봐준 오늘이 고맙기도 하고요. 자연스레 오고는 또 내일이 즐겁다. 아 테스형 세상이 아름다워. 이렇게 또 바꿀 수 있겠죠. 네. 여러분도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퇴직에 대한 준비는 어떤 것인가요? 네. 궁금합니다. 또 다른 게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옥이었습니다.